안녕하세요. 오늘은 릴레이의 원리와 220V 회로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릴레이는 소전류로 대전류를 제어하는 전기 스위치입니다. 아두노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3.3V에서 5V 신호로 가정용 220V 전원을 안전하게 온오프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릴레이의 전자적 동작 원리부터 시작해 220V 회로를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안전 규정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총 5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릴레이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고, 두 번째로 릴레이 내부의 코일, 아마추어, 접점 구조를 이해합니다. 세 번째는 220V 단상 교류의 기초 원리와 왜 위험한지를 배우고, 네 번째에서 실제 회로 설계 방법을 실습합니다. 마지막으로 KSIC 안전 기준과 실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인증 요건까지 다룹니다. 각 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릴레이는 계전기라고 불리는 전자기 스위치입니다. 핵심 개념은 전기적 절연인데요. 제어 회로와 부하 회로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5V 신호로 220V 가전 제품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가 없다면 아두이노의 GPIO 핀에 직접 220V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는 즉각적인 파손과 감전 위험을 초래합니다. 릴레이 덕분에 소전류 제어 신호와 대전류 부하 회로를 완전히 분리하면서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홈 자동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릴레이의 역사는 무려 약 1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35년 조지프 헨리가 최초로 전자기 릴레이를 발명했고, 2년 뒤 사무엘 모스가 이를 전신 시스템에 적용하여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40년대에는 수천 개의 릴레이를 조합한 자동 전화 교환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먹스라고 그러죠. 1970년대 반도체 기술 발전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가 등장했고, 현재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와 결합하여 스마트홈 자동화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기술이지만 여전히 현대 산업에서는 없어서 안 될 부품입니다. 릴레이는 구동 방식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것은 전자기 릴레이입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어 기계적 접점을 닫거나 여는 방식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는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라고 하죠.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는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므로 소음이 없고 수명이 길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타임 릴레이, 타임 딜레이 릴레이는 설정한 시간 후 동작하는 릴레이로 모터 기동 지연 등에 사용됩니다. 실습에서는 주로 전자기 릴레이 모듈을 사용하지만 고전류 고속 응용에서는 SSR 선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릴레이 내부는 크게 5가지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코일에는 DC 전류가 흐르면 철심이 전자석이 되고, 이 자기력으로 아머추어라는 가동철편을 당깁니다. 아마추어가 움직이면 연결된 접점도 함께 이동하여 회로를 열거나 닫습니다. 전류가 끊기면 복귀 스프링이 아마추어를 원위치로 밀어냅니다. 컴은 공통 단자, NO는 평상시 열려 있다가 동작 시 닫히는 접점, NC는 평상시 닫혀 있다가 동작 시 열리는 접점입니다. 이 메커니즘 덕분에 제어 신호와 부하 회로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릴레이 접점 선택은 설계의 핵심입니다. NO 접점은 평상시 열려 있어 릴레이가 동작할 때만 부하가 켜지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조명 제어나 모터 기동에 주로 사용합니다. NC 접점은 반대로 평상시 닫혀 있어 릴레이가 동작할 때 부하가 꺼집니다. 이는 fail safe, 즉 안전 설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어 시스템 전원이 꺼져도 안전 장치는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 NC 접점을 씁니다. 실습 시 대부분 NO 접점을 사용하지만 안전이 중요한 응용에서는 NC 접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20V 교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안전한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콘센트에서 측정하는 220V는 출력값, 즉 RMS 전압입니다. 실제 파형의 최대값은 311V에 달합니다. 한국의 주파수는 항구의 주파수는 60Hz로 1초에 60번 전압이 양에서 음으로 반전됩니다. 250V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가 50mA를 초과하면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릴레이 접점이 열릴 때 아크 방전이 발생하여 접점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스퍼너 회로나 바리스터로 보호해야 합니다. 250V는 전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체 저항은 약 1000오hm 정도이므로 200V 나누기 1000ohm은 220mA가 인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전류입니다. 안전수칙을 절대 소홀하지 마시고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고 검정기로 전압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합니다. 혼자 작업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사고 발생 시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인 1조 원칙을 지켜야 되고, 절연 장갑과 절연 공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를 올바르게 선정하려면 데이터 시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2가지 입력입니다. 첫째, 코일 전압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전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5V 아두이노라면 5V DC 릴레이를 선택합니다. 둘째, 접점 전격 전압과 전류가 부하보다 여유 있어야 합니다. 220V AC를 제어하려면 250V AC 이상, 전류는 부하 전류의 1.2배 이상을 선택합니다. 코일 저항에서 소비 전류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V 코일 저항이 70ohm이면 71mA가 필요한데, 이는 아두이노
GPIO가 직접 공급할 수 없는 전류이므로 트랜지스터나 릴레이 모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릴레이 코일 전류가 보통 50에서 100mA 수준으로 아두이노 GPIO 핀의 최대 출력 전류인 40mA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트랜지스터 드라이버 회로가 필요합니다. NPN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약 1kΩ 저항을 통해 GPIO 신호를 연결하고 컬렉터에 릴레이 코일을 연결합니다. GPIO가 하이가 되면 트랜지스터가 온이 되어 릴레이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플라이백 다이오드는 릴레이 오프 시 코일의 자기 에너지가 역기 전력으로 변화될 때 이를 흡수하여 트랜지스터를 보호합니다. 시중의 릴레이 모듈은 이 모든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GPIO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 모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연결되는 저전압 제어 측, 저전압 제어 측과 220V 가전제품과 연결되는 고전압 보아 측입니다. 제어 측의 VCC와 그라운드는 아두이노 5V와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인핀은 GPIO 신호 입력인데 대부분의 모듈이 반전 논리를 사용합니다. 즉, 로우 신호를 보내면 릴레이가 ON이 됩니다. 우하측의 컴은 220V 상선, 즉 L선, 갈색이나 검은색 전선을 말합니다. 이 220V 상선을 연결하고 NO에 부하의 한쪽 끝을 연결합니다. 나머지 부하 끝은 N선, 즉 중성선에 직접 연결합니다. 절대 고전압 측 배선을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220V 회로를 설계할 때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퓨즈입니다. 부하 회로에 반드시 적정 용량 퓨즈를 설치하여 과전류로부터 배선과 부품을 보호합니다. 둘째, 접지입니다. 모든 금속 부분은 반드시 접지선, 녹색, 노란색에 연결하여 누전 시 감전을 방지합니다. 셋째, 상선 개폐입니다. 릴레이는 반드시 L선, 즉 상선의 직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N선에 연결하면 릴레이가 열려도 부하에 전력이 남아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케이블 구역입니다. 전류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하고 여유를 20% 이상 둬야 합니다. 릴레이 접점이 200V 회로를 개폐할 때 아크 방전이 발생합니다. 아크는 접점을 마모시키고 전자파 간섭을 유발하여 근처 전자기기를 오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스너버 회로입니다. AC 부하에는 RC 스너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100옴 저항과 0.1 마이크로 F 카패시티를 직렬로 연결하여 접점에 병렬로 설치합니다. 바리스터는 낙뢰나 순간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합니다. DC 부하에는 1N 4007 다이오드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여 역기 전력을 흡수합니다. 고가 장비나 정밀 제어가 필요한 경우 이런 보호 회로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릴레이 용량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소 선정하면 접점이 과열되어 융착 사고가 발생하고
과대 선정하면 비용이 낭비됩니다. 기본 공식은 부하 전류의 안전 계수 1.25를 곱한 값 이상의 릴레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00W LED 조명은 0.45A에 불과하므로 5A 릴레이로 충분합니다. 전기 히터처럼 저항성 부하는 전격 전류의 1.25만 곱하면 되지만 세탁기 모터처럼 유도성 부하는 기동 전류가 전격의 3배에서 7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 부하는 반드시 기동 전류를 고려한 용량을 선정해야 합니다. 과전류 보호 장치는 릴레이 회로 설계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퓨즈는 가장 단순한 보호 장치로 과전류 시 끊어져 회로를 차단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휴즈가 이제 자주 끊어지니까 이 휴즈가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구리선으로 연결하는 무식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과전류 시에 휴즈가 끊어져서 차단되지 않고 그냥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휴즈는 끊어지라고 만든 건데 자꾸 끊어진다고 이걸 구리로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교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우 저렴하죠. 휴즈 같은 경우에는요. MCB는 배선용 차단기로 트리프 다시 올려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GFCI 즉 누전 차단기는 인체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30mA의 누전 전류만 감지해도 30ms 이내에 차단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화장실, 욕실, 외부 콘센트 등 습기가 있는 장소는 반드시 GFCI를 설치해야 합니다. 완전한 보호를 위해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3중 보호 체계를 권장합니다. 전선 색상 기준은 KSCIEC 60446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갈색 또는 검은색은 상선, L선으로 항상 전압이 걸려있는 위험한 선입니다. 릴레이는 이 선에 직렬로 연결합니다. 파란색은 중성선, N선으로 기준 전압이 0V입니다. 녹색, 노란색은 접지선, P선으로 절대 전류를 흘리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색상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배선하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접지선을 N선 대용으로 사용하면 금속 케이스에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색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릴레이를 사용하는 제어 시스템에서 전자기 간섭, 즉 EMI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릴레이가 스위칭 될 때 발생하는 고주파 노이즈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들어가면 GPIO 오동작이나 리셋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전원핀에 100nF 디커블링 커퍼시터를 가능한 한 가깝게 설치해야 합니다. 모터나 솔레노이드처럼 유도성 부하는 특히 큰 역기 전력을 발생시킵니다. 220V 배선과 제어 기판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가능하면 금속 격판으로 차폐해야 합니다. 스타 접지 방식을 사용하여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업 제품을 개발한다면 안전 인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한국에서는 KSCIEC 61810이 릴레이의 기본 안전 요건을 규정합니다. 전력 내력 시험에서 1500V AC를 1분간 인가해도 절연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수출하려면 UL 508 인증이 필요하고 유럽은 CE 마킹과 함께 LBD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이
메이크업 프로젝트나 연구 목적이라면 인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안전 기준을 참고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구할 수 있는 릴레이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것은 SRD 05V DC 기반 모듈로 인터넷에서 개당 500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실습에 가장 적합합니다. 상업 제품을 개발한다면 OM, RON, G5LE처럼 검증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인 F4TK-SSR은 소음이 없고 수명이 길어 히터나 오토 제어에 적합하지만 가격이 더 비쌉니다. 프로젝트 목적과 예산에 맞게 선택하되 반드시 사용 전압과 전류 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로 설계가 완료되면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품 선정 단계에서는 코일 전압과 접점 전격을 재확인합니다. 회로 설계에서는 L선 개폐와 퓨즈 삽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선 시에는 색상 규정을 반드시 지키고 접지선을 빠짐없이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검증 단계에서는 절연 테스터를 사용하여 고압 측과 케이스 사이의 절연을 확인합니다. 테스트는 무부하로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차단기와 GFCI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습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릴레이에서 클릭음이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코일 전압이 맞지 않거나 GPIO 전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멀티미터로 코일 단자 전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릴레이는 ON 됐는데 부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NO와 NC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CU가 갑자기 리셋된다면 릴레이 스위칭 노이즈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전원 핀에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추가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접점에서 냄새가 나거나 과열된다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릴레이 용량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간단한 스마트 콘센트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가 릴레이 모듈에 IM핀을 제어합니다. 릴레이 NO 접점은 220V L선에 직렬로 연결된 10A 퓨즈 다음에 삽입됩니다. 부하의 나머지 끝은 N선에 직접 연결합니다. 전원 공급은 220V를 5V로 변환하는 AC-DC 어댑터로 해결합니다. 접점에는 스너버 회로를 병렬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220V 콘센트를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콘센트가 완성됩니다. 다음 단계로 와이파이 모듈을 추가하면 진정한 IoT 기계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릴레이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으로 접점을 개폐하는 전자기 스위치입니다. 제어와 부하 회로가 정기적으로 전열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일반 제어는 NO 접점, 안전 장치는 NC 접점을 사용합니다. 셋째, 220V는 최대 311V 피크 전압을 가지며 50mA 이상의 전류가 인체를 통과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넷째, 릴레이는 반드시 L선의 직렬로 연결하고 퓨즈, 접지, 스너버를 구성합니다. 다섯째, 릴레이 용량은 부하 전류의 1.25배 이상, 모터 부하는 기동 전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 파트 1에서는 릴레이의 전자기의 원리로부터 시작하여 내부 구조, NO, NC, 접점 선택, 220V, 교류의 특성과 위험성, 회로 설계 원칙, 안전 기준까지 폭넓게 다뤘고, 이 내용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기 설비를 다룰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이고, 다음 강의 파트 2에서는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의 릴레이 모듈을 직접 연결하고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로 활용한 원격 제어까지 구현할 예정입니다.